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현재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채 사실 그 물량을 받아줄 국내 펀드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나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 등으로 봤을 때에는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약세는 시장을 대변하는 약세가 아닌 수급과 관련된 약세임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알려드린 바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종목 중에 가장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데요. LG화학에 대해서만큼은 조목조목 실적을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어떤 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일단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6조 4,867억 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33%나 늘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LG화학의 분기별 매출 규모는 5조 원 정도 남짓 내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6조 5천 그때 거의 30%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외형 성장, 즉 현재 글로벌 업황이 좋아졌다,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현재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869억입니다. 사상 최대는 아닙니다만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74%나 급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도 적어도 30% 이상 더 좋게 나왔다. 사실상 이것만 본다면 상당히 놀랄만한 현재 깜짝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영업이익률인데요. 12.1%나 나왔다는 거죠. 작년도 좋았다고 하지만 작년은 9.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2.1%. 재작년도 좋았습니다. 해도 그 당시 영업이익률 9%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두 자릿수대에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상당히 좋았다. 또 현재 그만큼 제품력도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가만히 보면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상장된 LG 그룹주들이 11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금년 영업이익이 약 12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사상 최고치, 7년 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약 8조 5천억을 훨씬 능가하는, 실제로 LG그룹의 전성기가 도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될 정도로까지 상당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부분별로 현재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만농을 인수를 했죠. LG생명과학을 또 인수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 분야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섹터 및 그 섹터의 매출 비중, 또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기초 소재가 있고요. 정보, IT 쪽입니다. 그리고 LG생명과학이 있고요. 바이오 분야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전지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만농은 사료 부분입니다. 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소재 쪽은 일반 화학이죠. 그 매출 비율이 약 70% 정도 되고요. 왼쪽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소재 쪽은 11.7%, 원래는 약 12, 3% 정도였었던 건데 약간 줄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바이오 분야가 약 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지 분야가 15.4% 제법 되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만농이 약 3.9% 정도 된다는 건데요. 기초 소재 쪽에 현재 마진이 영업이익이 7,337억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9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이쪽에 대한 매출 및 특히 영업이익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소재, 일반 화학 분야입니다. 이것만 따진다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16.3%나 납니다.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정보 소재나 전지 쪽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저조하죠. 정보 소재 쪽은 3.8%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전지 같은 경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LG화학하면 일반 화학 및 2차 전지다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자라는 것이죠. 또 전지도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중소형 전지, 즉 IT용 전지가 있고요. 또 한 분야가 이제 중대형, 이건 전기차용입니다. 전기차용 전지 쪽 양쪽으로 나눠봐야 된다는 건데 그나마 중소형, 즉 IT용 전지 및 ESS, 대용량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지는 괜찮습니다. 마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대형 전지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번 분기까지 5분기 연속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지 분야와 연결돼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형주 중에 한 종목 더 있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전지 분야 현재 2차 전지 분야, IT형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삼성 SDI는 흑자로 반전됐을 겁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즉 애물단지는 중대형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생각보다 오랫동안 계속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근 12년 동안, 거의 14년이죠. 14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관하다는 거죠. 기대만큼 실적에 따라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죠. 테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봐야 될 것은 현재 2차 전지 특히 코스닥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인데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대형 2차 전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가 약 2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이죠. 제품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대안이 있는 종목들만이 선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후성,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